55세 공장 노동자, 정년 앞두고 고령자 복지 덕분에 다시 웃게 된 사연. 이 제목을 보면 괜히 마음이 멈칫하게 된다. 아직 완전히 늙었다고 하기도 그렇다고 젊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나이.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정년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시기. 그때 드는 감정은 기대보다는 막막함에 가깝다. 이제부터는 뭘 먹고 살지? 내가 사회에서 쓸모없어지는 건 아닐까?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돈다. 사실 은퇴라는 건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다. 익숙했던 리듬이 끊기고 나를 설명해주던 직업이라는 이름표가 사라지는 일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불안해한다. 준비가 부족하면 더더욱 그렇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은 그 시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간다. 문제는 그 전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느냐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고령자를 위한 복지나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이 꽤 다양해졌다. 물론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잘 찾아보면 생각보다 쓸만한 기회들이 있다. 중요한 건 모른 채 지나치느냐 아니면 찾아서 활용하느냐의 차이다. 이야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보자. 실제로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은퇴 이후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조금은 감이 온다. 첫 번째는 56세에 퇴직을 앞두고 있던 김 씨 이야기다. 김 씨는 30년 넘게 공장에서 일해온 사람이었다. 기술 하나 믿고 살아왔는데 막상 정년이 다가오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느꼈다. 그러다가 우연히 지역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교육을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력서 쓰는 법, 면접 보는 법, 그리고 요즘 산업 흐름까지 알려주니까 내가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다. 결국 김 씨는 소규모 제조업체의 품질 관리 파트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급여는 예전보다 줄었지만 삶의 리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도가 높다고 했다. 두 번째는 박 씨 사례다. 박 씨는 은퇴 후 아무 계획 없이 집에만 있었다. 처음 몇 달은 편했지만 점점 우울감이 심해졌다. 가족들과 대화도 줄어들고 하루가 길게 느껴졌다고 한다. 그러다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단순한 공공시설 관리 업무였지만 매일 나갈 곳이 있고 사람을 만난다는 게 큰 변화였다. 박 씨는 돈보다도 내가 아직 사회에 필요하다는 느낌이 중요했다고 말한다. 실제로 이런 소소한 활동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 세 번째는 조금 다른 방향의 사례다. 이 씨는 은퇴를 계기로 아예 새로운 삶을 선택했다. 직장 다닐 때부터 관심 있었던 목공을 배워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미뤄왔던 거다. 은퇴 후 고령자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고 지금은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큰 수익을 내는 건 아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수입까지 생기니까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다고 한다. 이 씨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기회였다고 표현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다.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뭔가를 찾아보고 시도하고 움직였다는 점이다. 사실 은퇴 이후 삶에서 가장 위험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다. 몸도 마음도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보에 민감해져야 한다. 요즘은 지자체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많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다. 고용센터, 복지관, 평생교육원 같은 곳을 한 번만이라도 찾아가 보면 생각보다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둘째, 기대치를 조금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 은퇴 전과 똑같은 수준의 소득이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 대신 지속 가능한 생활을 목표로 바꾸면 선택지가 훨씬 넓어진다. 작은 수입이라도 꾸준히 들어오고 생활 리듬이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 셋째, 일의 의미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 꼭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일이 아니다.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스스로 의미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자원봉사, 공공일자리, 취미 기반 활동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결국 은퇴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위기가 된다. 그리고 그 차이는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관심과 행동에서 시작된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55세 노동자의 사례처럼 누구나 한 번쯤은 이제 나는 끝인가? 라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인생의 후반전은 생각보다 길고 그 안에서 다시 웃을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다. 중요한 건 그 기회를 스스로 찾으려는 태도다.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이미 은퇴를 했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알아보고 움직이고 시도해보면 된다. 생각보다 길은 여러 갈래로 열려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사례들을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왜 어떤 사람은 은퇴 후에도 잘 적응하고 어떤 사람은 무너질까? 이건 단순히 의지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심리학과 뇌과학 그리고 노년학 연구들을 보면 꽤 분명한 이유가 있다. 쉽게 말해 인간은 역할롤과 연결 커넥션이 유지될 때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먼저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사람은 누구나 사회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통해 정체성을 만든다. 직장인, 가장, 기술자, 관리자 같은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은퇴를 하게 되면 이 역할이 갑자기 사라진다. 이때 뇌에서는 일종의 혼란 상태가 발생한다. 실제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은퇴 직후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느끼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매일 해야 할 일이 사라지고 나를 필요로 하는 구조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체 역할이다. 앞서 김 씨나 박 씨 사례처럼 재취업이든 공공일자리든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역할을 확보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뇌 입장에서는 나는 여전히 쓸모있는 존재다라는 신호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도파민 분비와도 연결된다. 도파민은 동기와 보상에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인데 의미 있는 활동을 할 때 활성화된다. 즉, 일을 한다는 건 돈 이상의 생물학적 보상을 만들어낸다. 두 번째는 연결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사람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뇌 기능 자체가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끊기면서 사회적 연결망이 급격히 줄어든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건강 문제로 이어진다. 실제로 만성적인 고립감은 흡연이나 비만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도 있다. 그래서 박 씨처럼 복지관 활동이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뇌가 계속 자극을 받는다. 이런 자극은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 쉽게 말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뇌운동인 셈이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학습이다. 이 부분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한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걸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과학적으로는 오히려 반대에 가깝다. 물론 젊을 때보다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뇌는 평생 동안 변화할 수 있는 신경가소성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 과정에서 뇌는 계속해서 새로운 연결을 만든다. 이 씨의 목공 사례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손을 쓰고 설계를 고민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한다. 이런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인지 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실제로 악기 연주, 공예, 외국어 학습 같은 활동이 노년기 치매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도 있다. 결국 정리해보면 은퇴 이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세 가지다. 역할, 연결, 그리고 학습.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이 세 가지가 모두 끊기면 경제적 여유가 있더라도 삶의 만족도는 급격히 떨어진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현실적인 질문을 해볼 수 있다.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까? 가장 현실적인 답은 은퇴 전에 미리 연습해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나의 사건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과정에 가깝다.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주말을 활용해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소소한 아르바이트든 봉사활동이든 취미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직장 외의 나를 만들어보는 경험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을 수 있고 은퇴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경제적인 준비와 함께 시간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은 준비하면서도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이 없다. 그런데 은퇴 후 가장 당황스러운 건 너무 많은 시간이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은퇴 이후의 삶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일 필요도 없다. 방향만 잘 잡으면 오히려 더 자유롭고 의미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정년을 앞두고 다시 웃게 된 55세 노동자의 이야기.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다. 그저 한 가지를 선택했을 뿐이다. 멈추지 않고 계속 사회와 연결되는 쪽을. 그리고 그 선택은 과학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